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촥! 어반입니다. 저 복돌이 뒤에서 어슬렁거리는데 복돌이 내려오게 해볼까요? 복돌아, 간식 먹을까? 그래, 간식 먹자. 자, 간식 먹어라. 빠밤! 오늘 뜻하지 않은 인트로네. 좋아. 이런 돌발 상황 아주 좋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착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 이제 한번 누를 때 됐잖아요. 이렇게 꾹 누를 때 됐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생각하는 취집은 남편의 월급 얼마부터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그 취직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취집 태클을 올리는 여자를 취집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스티지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벌어야지 취집됐다는 말이 성립이 되냐라는 질문에 일단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뭐 각자 다른 대답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월 1,800, 1,000 플러스 자가 베이비시터랑 가정부를 고용해야지 취집이다. 육아랑 가정노동을 하면 취집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여자들이 생각하는 취집이라는 기준은요, 월 1,000 이상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월 1,000 이상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뭔가 가정주부를 취집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비하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걸 보고 맨 처음에 느꼈던 건 뭐냐면, 일단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은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걸 본 남자들의 댓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취집이랑 남자들이 생각하는 취집 사이에는 굉장히 괴리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이게 취집을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저런 마인드 자체가 취집인데 그걸 모르냐 돼지 새끼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월 1,000을 보면서 크크 같은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국가의 기생충이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업주부 하면 그냥 취집이다. 무슨 월 1,000 이름을 월 1,000을 얘기하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고, 전반적으로 남초에서 나온 이런 댓글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남초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 결혼 이후에 임신, 육아, 휴가 기간이 아님에도 가사가 아닌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집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남자 입장에서의 취집이라는 것들은 여자가 이제 육아, 임신, 육아 이런 건 되게 헬인데, 근데 이걸 끝나고 나서도 일을 안 하면 약간 취집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한 대로 월 1,000에 자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보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거지. 너희들은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거냐라는 그런 굉장히 첨예된 반응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파리쿡에서도 좀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파리쿡. 그래서 나 파리쿡 요새 안 간 지 좀 오래됐는데, 파리쿡 가면 항상 이게 많이 싸우는 게 전업주부와 워킹맘들 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알력 다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워킹맘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그게 애들 다 키우고 어차피 집에 할 것도 없는 데 뻔히 알고 있는데 돈도 안 버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전업주부 아줌매들은 야, 취집도 능력이야. 그래갖고 모자란 네 능력을 탓해야지, 돈 못 버는 남편만 난 널 탓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게 인스티지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고. 인스티지에서도 흔히들 말하는 취집, 그런 거 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냐, 이런 글이 나왔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들이 전부 다 그랬어.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 빨대 꼽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취집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취집도 능력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인스티지에서 그러면 파리쿡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전쟁판이라고 볼 수 있지. 진화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취집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뭐 가정주부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게 연상 부부랑 결혼한 커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상이랑은 경제 공동체 형성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얘기했잖아. 한국이랑 결혼 문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늘상 말한 것처럼 이제 호황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연상을 만나게 되면 연상들은 경제 공동체처럼 가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취집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뒤에 업혀가느냐 방금 전 이게 덧글 단 것처럼 그냥 취집도 능력이다라고 떵떵거리는 이런 빡대가리 애들은 전부 다 취집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서 말한 건 똑같이 경제 공동체로서 뭔가를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취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뭐 일본은 맞벌이율도 우리나라보다 한참 높지 60%가 넘는데 근데 일본 내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일본 내에서는 전업주부를 바라보는 각도가 일전에 말했지만 약간 신의 직장처럼 드라마에서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의 직장으로 표시되는 전업주부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캐릭터를 봤을 때 그 여자들이 대충 일을 하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굉장히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텔레비 같은 데 봤을 때 가수 김정민 와이프도 일본인이잖아. 근데 와이프가 어떻게 하냐면 김정민한테 같이 장 보는데도 무거운 것도 못 들게 했어. 김정민한테. 왜 그런가 하니 너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네 일이다. 반대로 장보고 요리하고 이거는 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유독 뭔가 일본인 와이프를 만난 남자들이 텔레비에 나올 때 보면 뭐 이제 밥상도 보면 이제 가지수도 되게 많고 뭔가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자. 내조를 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강하잖아. 근데 현재 한국 내에서의 그런 내조라는 것들은 뭐냐면 전업주부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망고땡이 굉장히 자유롭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전업주부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아침밥을 먹는 애가 한 명도 없었거든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야 일단 회사는 좋은 회사를 가겠다라고 느낀 게 회사는 좋은 데 가니까 아침밥도 되게 근사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은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아침 먹냐 하니까 그냥 회사 가서 라면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회사에서 아침밥 라면 먹고 네 와이프는 집에서 자고 있고 이러면 안 외롭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롭지 않다. 회사 가면 같이 라면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것도 좀 극단적인 얘기네. 와이프가 무조건 아침에 잔다고 해서 이게 놀고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부간의 합의만 되면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와이프 입장에서 아침이라는 게 정말로 힘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 좀 더 자고 나머지 시간에 네가 조금 더 컨디션을 맞춰가지고 네 일을 해라. 이렇게 합의되면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주부도 이제 유연근무제 같이 이렇게 하면 항상 유연근무제를 하면 일의 효율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가 이제 뭐 전업주부든 아니든 간에 니즈는 다양하잖아. 내가 이 가정에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로 들어가게 된다면 난 그거는 취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놔 이런 경우는 이게 무조건 이게 취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마 나는 좀 이게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늘상 말하는 이제 결혼 시장에서도 빅쇼트가 지금 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오고 있는데 이 여초의 여론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굳어져 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진짜 박살날 때는 아무리 팔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매도자는 있는데 매수자는 아무도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단 말이야. 이게 진정한 빅쇼트인데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런 뭔가 여초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성장력이 뒷받침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유지되는 게 가능했다고 난 봐. 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쉬운 대로 사게 돼 있거든. 여자들의 뭔가 지금까지 결혼 시장에는 단호함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보이콧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제는 남자마저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여론이란 게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그 월천 이상이 취집이다라는 이런 개소리. 아이씨 월천이 무슨 이름인 줄 알아. 그제 복돌아.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고 아직까지도 여초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내가 인스티즈뿐만이 아니라 덕후 이런 데서도 봤거든요. 봤는데도 이게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보면 오히려 네이트판이 조금 더 건전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들고 여러 생각이 드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러니까 여자를 굉장히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 좋은 여자 분명히 많아. 근데 나쁜 여자도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늘상 말한 대로 이게 어설프게 이게 결혼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복돌이 같이 이런 애들이 하나 입양해가지고 그냥 똥이나 치워주고 사는 게 그지 목돌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여러분들도 뭐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튼간에 오늘의 뭐 취집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